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 떨어진 부분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줄곧 앞서다가 밑돌고 말았습니다. 지난 4일에서 6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36%, 윤석열 26%,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안철수 15%입니다. 심상정 5%입니다. 그 외 인물 3%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중 15%는 아직 의견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3주 전과 비교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주 사이에 지지율이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0%포인트, 즉 5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심상정, 이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윤석열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그게 안철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연령별로 보면은 이재명 지지도는 40대, 50대에서 50% 내외로 아주 높습니다. 윤석열은 60대 이상에서 40%를 웃돕니다. 그런데 20대에서는 이재명과 안철수가 각각 20%대 초반으로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 1위를 달리다가 3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밝히지 않는 의견 유보자는 20대 3명 중 1명 정도입니다. 20대가 아직도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지금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지지도 하락 성향을 분석을 하면은 보수층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참 아픈 점입니다. 보수층에서 윤석열 지지가 66%였는데 이게 49%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안철수는 보수층에서 지지가 4%에서 17%로 급등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7%에서 22%로 급등했습니다. 즉 보수 중도층이 윤석열에 실망해서 안철수로 옮겨가는 성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택 기준이 뭘 중요하게 보느냐?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30%, 정책과 공약을 중시하는 사람이 24%, 도덕성은 19%. 지금 도덕성으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꼴찌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능력, 경험, 정책 공약이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감도, 누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호감도가 매우 중요한데, 호감도가 높은 순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1등입니다. 38%, 이재명 36%, 심상정 30%, 윤석열 25%. 윤석열 후보가 호감도에서 1등을 쭉 달리다가 지난 3주 사이에 4등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최근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한다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국정 운영 잘한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잘 못한다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50%입니다. 50대 41.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하느냐, 뭘 잘못하느냐 하는 이 평가를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 1등을 그 지지자들은 코로나 대처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가 25%입니다. 이걸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가 14%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잘합니까? 외교를 잘합니까?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소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미일 관계가 외교 핵심이 한미일 동맹 유지인데 한미일 동맹이 원활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실패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외교 국제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지지층의 특성이고 수준일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에서 문재인을 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대처가 잘못하고 있다. 한쪽은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한쪽은 코로나 대처를 잘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 관계도 잘못하고 있다. 뭐 등등 이런 건데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문재인 지지자와 문재인 반대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한 나라라기보다는 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자신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보는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음 대통령이 통합할 것이냐, 크나큰 과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지역으로,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처럼 같은 사실을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판은 결국 단일화라는 이슈로 앞으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려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로만은 부족합니다. 그 단일화가 극적이어야 하고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나눠 먹기식, 야합식 단일화는 역작용을 낼 겁니다. 그 단일화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동은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적 단일화라야 이긴다, 이거죠. 감동적 단일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극적인 양보를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정권 교체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줄 것이냐. 그게 정권 교체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